제가 한 지난 6년, 7년 정도 이 사무금융노조 정책활동가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토론할 내용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금융위원회는 두 가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선 첫째가 부동산 자산의 거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두 번째로 금융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규제를 해체하는 일, 또 완화하는 일을 두 번째로 열심히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최악의 어떤 이 경제의 하드랜딩을 막기 위해서 자산 시장을 유지하는 일은 현상 유지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가 부동산의 인질이 되다시피 한 현재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주택금융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출산율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제를 금융위원회가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요. 2008년에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전체 이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의 실패가 뭔지, 시스템의 위기가 뭔지 공포로 알려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사실상 선언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이제 금융 분야에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이런 체계가 세계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바벨3 규제도 나왔고 도트-프랑크법도 시행이 됐고 유럽에서는 금융거래세 등이 이제 결과물로 나왔는데 그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 2008년에 나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등장과 함께 발표된 법률인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 부여가 됐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해당 법률에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리만 브로더스 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지만 그 직전까지 금융산업 선진화를 외치면서 투자은행을 인수하려고 노력했던 국책은행이 바로 우리나라 산업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했던 세력이 이명박 정부 출범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 탄생 스토리 자체가 현대 금융산업 발전과 상당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금융위원회 탄생 이후에 국가기구가 자신의 진정한 존재 이유인 거시건전성의 유지나 금융안전을 뒷전에 두고 사고만 터지면 감독원을 내세워서 이 수습하는 체제, 이 체제가 이제 어떻게 정착됐는지 좀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제가 실체라는 말을 썼는데요. 실질적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정책금융 기능입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공공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18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대출이나 보증, 투자 등으로 풀리는 자금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3년에 770조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만에 2023년 기준으로 1921조까지 3배 가까이 폭증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절정에 달했고요. 그 대부분의 돈이 이 주택금융 영역으로 돈이 풀렸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총 여신시장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47% 가까이가 정책금융으로 풀린 돈입니다. 통제되지 않고 확장되고 있는 정책금융 공급은요, 이게 국가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냐면 아까부터 이제 계속 한국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영향력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리는 유동성이요. 단적으로 지난 6월이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가장 바닥이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번에 금통위원회
에서 다시 이제 3.5 기준금리 3.5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 당시 6월에 그 주담대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준금리는 일주일짜리 포름금리잖아요. 주담대 금리는 장기금리고요. 2%대였어요. 2%대. 그러니까 단기금리보다 낮은 지금 장기금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국내 이 금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상황을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환자를 보살펴야 되는데 병원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불을 꺼야 되는 의사 같은 처지가 한국은행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은 누가 질렀냐? 저는 정책금융이 질렀고 주택금융이 질렀고 금융위원회가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사실 제대로 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네 북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금리 안 내렸다고 여당에서 막 비판하고 그러던데. 정책금융의 본질은 국가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쌍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육성하는 게 사실상의 본질입니다. 무역금융, 중소기업 금융 등이 있지만 유동성 기준으로 볼 때 핵심은 주택금융입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늘어난 국내 GDP 규모는 1373조인데요. 같은 기간 부동산 자산은 9배가 많은 1경 1845조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책금융을 부동산 자산에 집중시키고 있고 그 집중의 핵심은 주택금융이고 그 주택금융의 공급의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목입니다. 모든 주택금융의 명분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나갔는데 주택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특례보험자 개론 기억하실 겁니다. 1년 동안 40조가 넘는 돈을 주택금융으로 퍼붓습니다. 같은 시기 서민들이 물가로 고통받고 있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금융위원회는요 부동산 자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정도는 간단하게 무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의 부동산에 대한 막차 심리를 자극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연기 이슈를 잘 하실 겁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실 정책금융 말고도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에 개입하고 있고요. 시중에서 주택금융으로 풀린 돈이 너무 많아서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내간이라고 지적을 한 가계부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중에 돈이 너무 정책금융으로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내간이라면 은행의 주담대 금리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리라 그러면 은행들이 올립니다. 올리면 은행이 늘어납니다. 은행이 늘어나면 동시에 나오는 뉴스가 은행 노동자들, 금융 노동자들 월급이 어쩌나 저쩌나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거의 영화에서 나오는 클래시에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택금융으로 우리나라의 레버리지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금융위원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고, 사실 이 2008년에 세계적 흐름하고는 정반대되는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이 금융산업 선진화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비금융 자본들은 은산분리를 완화하라는 그 명분으로 금융산업 선진화를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금융 자본들은 업권 내의 이 감독 규정들을 완화하라는 해제하라는 요구로 이 금융산업 선진화를 듭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뭔가 이 산업 내에 그림자 금융을 만드는 영역을 이게 뭐 산업의 불러, 금융의 불러라는 이름으로 이런 데는 규제하지 말고 놔둬야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금융산업 선진화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게 TMF입니다. 1년에 1조 3천억 원이라는 자금이 하루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피지사를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감독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피지 산업을 금융위원회가 활성화할 때 이거 그림자 금융이 된다라고 금융시민사회 단체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픈마켓 하냐고 저항했던 게 금융위예요.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말로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딱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